하겠습니다. 그 사장, 한자혁명 사장의 그 첫 번째가 그 제목이 사장이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요소가 뭐가 있는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영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항상 공부하면서 먹는 걸 신경 써야 된다, 입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 대신에 영양소들을 강조를 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 영양소를 처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약물을 많이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치료 접근 방식이 그 처방약하고 시술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장님 음소거 됐나?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지금 들려요. 예. 네. 네, 그래서 의약품은 의약품은 그 저희 이제 그 질병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역할로만 하기 때문에 차단제나 억제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막아서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 의약품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 뭐 양성제 펌프 억제제, 그러니까 병에 관련된 거를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좀 사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게 그 차단제잖아요. 그리고 촉진제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를 촉진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 약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약이 아니고 영양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차이점이 가장 큰 건데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먹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는 결핍을 예방하면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메가요법을 했을 경우 다량의 복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암 환자 같은 경우도 비타민을 뭐 2만 cc 뭐 이렇게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를 통해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우리 건강한 몸이나 몸의 회복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데 비타민하고 자연 보충제들은 그 특허라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 비타민에 대한 효과가 되게 좋다. 비타민은 메가로 많이 먹어도 좋다는 논문은 많지만 그게 확정적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허를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을 해주지만 그 칼슘이 뼈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성분이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의 성분이 같이 있어야지 훨씬 흡수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 같은 경우는 칼슘제도 먹지만 비타민 D나 마그네슘 섭취를 권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영양소 한 가지만으로는 절대 병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는 그거에 결핍이 있어서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가 활성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당화 혈색소 유지를 위해서는 비타민 B6 또는 아연 이런 게 꼭 함께 먹어줘야지 훨씬 어,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표현이 흑수저냐 금수저냐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지금 저희가 진짜 시중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유통되는 99%가 아스코르빈산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타민 C 일부인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메이는 항상 저희가 얘기하지만 그 기본 100% 천연 아세로라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병 뒤에 보고 야 뒤에 뭐가 섞였잖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지만 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영양제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합성은 필요하다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걸 또 짚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니네 그거 100%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왜 토코페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거는 비타민 E는 DL-알파 토코페놀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원가가 엄청 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코스트코든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비타민 E 성분의 영양제가 한 2만 원대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런 싼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도 몸에 해롭진 않대요. 근데 흡수율이 떨어지고 체내 활성화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90%는 값싼 원료를 사용해서 싸구려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또 판매상들이나 수입업자들이 자기네 이윤을 위해서 이런 싸구려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희가 먹는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거에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희가 입을 통해서 몸속에 집어넣는 음식의 힘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거는 비싼 영양 보조제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영양소를 많이 하는 게 좋지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한 양의 영양소 섭취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도 지금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바쁜 게으른 현대인들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보조제는 차전책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소 배출 디톡스 많이 하잖아요. 그 식사법이 나왔는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저희가 매일 보는 대소변 그리고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항상 배출해주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항상 힘들지 않은 디톡스를 하고 있지만 먹는 음식이나 문제 때문에 염증이 몸 안에 쌓여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을 잘 돌아가게 독소가 배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왜 정수기 필터가 더러우면 갈아주고 하는 것처럼 저희 몸 안에도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를 몸의 기능들이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독소가 너무 염증이 쌓이거나 하면. 그래서 피커링 박사라는 분이 건강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독소 배출 제한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영양 균형을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 먹는 것은 이 자동차에 그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이런 거를 한 번에 섞어주는 것 같다는 거죠. 저희가 골고루 먹는다는 게.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하고 전분을 함께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서로 중화작용 때문에 소화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물질이 아니고 상극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분을 최대한 같이 먹지 말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먹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후식은 과일을 피하래요. 저희가 항상 밥 먹고 나서 야, 우리 후식으로 과일 먹을까?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는데 그 후식을 먹는 과일은 다당을 많은데 그 다당이 소장에서 소화가 그냥 바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안 좋고 특히 멜론이나 수박, 참외 이런 거는 장에 오래 머물 경우에 발효를 시작해 버린대요. 근데 이게 여름 과일이잖아요. 차가운 물질. 그래서 밥 먹기 30분 전에 도려 먹어서 저희가 먹는 음식물이나 영양소가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일은 앞으로 좀 식전에 디저트 대신에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걸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면역이 나왔는데 면역은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면역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부패하고 뭐 죽고 이러겠다고 하는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따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늘 저희 몸에 항상 존재한대요. 근데 우리의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하느냐, 건강을 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분은 면역 시스템을 군대나 경찰로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부 침략자의 전면전 또는 국지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활동을 교감신경이 자극을 해서 항상 상승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평화시에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있는 백혈구의 25%가 차지하는 림프가 돌아다니면서 저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죽여주거나 뭐 이렇게 단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백혈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몸 안에 백혈구 수치를 가지고 병의 질병을 또 많이 따지는데 그래서 그만큼 백혈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의학적 의미에서의 면역은 나 이외의 모든 걸 퇴치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나도 퇴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만 항진돼도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 자신도 공격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보면은 저 어제도 고객을 만났지만 아토피도 그 면역 억제제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아토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를 준다는데 그게 바로 내 세포도 죽이고 또 나쁜 세포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은 이분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항상 협력해야 되고 같이 선을 이루고
어떤 환경이 나쁜 환경이 됐을 때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면역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항상 그 세균설이나 그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19세기 때 세균설을 처음 주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친구였던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분은 내부 환경설이라는 걸 주장하셨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 몸 안에 균형이 깨질 때 감염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당시에는 파스테르의 의견 세균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서 파스텔로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때 이거에 관련된 의약품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주신 게 두 개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멍이 들었다고 됐을 때 대부분의 사과가 어느 게 멍이 빨리 드냐, 뭘 빨리 썩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멍이 든 사과가 상처가 있으니까 더 빨리 썩잖아요. 하지만 암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배울 때 암세포는 우리 몸에 항상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걸리지 않는 건 면역 때문이라고 했는데 암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면역 기능이 제대로 생기기 때문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안 생긴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임종 직전에 친구인 베르나르한테 그리고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을 맞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고백을 하셨대요. 그래서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환경이 전부다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파스텔에 저희 유산균도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있듯이 이게 정말 이게 맞다라고만 여태까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르네 드보라는 박사님이 베르나르의 이론은 정말 맞습니다라고 증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고치려면은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에 입각해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나 영양, 그리고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 저희가 겉모닝 하면서도 지금 많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지 저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거를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정혜 리더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볼수록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식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던 상식과 굉장히 다른 상식들이 이제는 차츰 우리한테 제대로 된 상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혜 리더님 정말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혜 리더님께 박수 보내드리고요. 오늘 지금은 이제 우울증 비만에 관한 거고요. 저희가 오늘은 공지해 드릴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나 돼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김정은 리더님 우울증에 관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예,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환자혁명에서 우울증 차트를